오늘 벌어진 토트넘과의 경기는 매우 힘든 경기가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상대로 매 순간 미친 듯한 활약을 보여주었던 손흥민이 토트넘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승리가 간절하게 필요했으며 어떻게든 토트넘의 손흥민을 효과적으로 막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오늘 경기를 끝마치고 느낀 것은 우리에게 손흥민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위해 승리가 필요했던 맨시티와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희망을 살리기 위해서 승리가 필요했던 토트넘은 한국 시간 15일 토트넘 홈구장에서 맞붙었습니다. 이날 경기가 끝나고 맨시티의 펩 감독은 손흥민의 활약과 이적을 암시하는 내용의 인터뷰가 경기 결과 못지않게 현지에서는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월드TV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펼쳐진 토트넘과 맨시티와의 경기에 대해서 영국 현지의 각종 축구 매체들은 큰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맨시티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손흥민을 향해 맨유의 레전드이자 축구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게리 네빌은 이날 경기를 평가하면서 손흥민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스널이 승점 86점으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한 경기를 덜 치른 맨시티가 승점 85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 아스널과 맨시티의 우승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토트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손흥민의 발끝에서 맨시티와 아스널의 우승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토트넘의 신축 경기장에서 맨시티는 4경기를 토트넘과 치렀지만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고 심지어 무득점의 수모를 겪고 있었습니다. 맨시티가 토트넘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명확했고 손흥민의 존재는 맨시티에게 매우 위협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손흥민은 토트넘의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었고 맨시티의 수비수들은 손흥민을 막아내기 위해서 2~3명의 수비수들이 집중 견제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장점으로 불리는 순간적인 스피드를 이용해서 맨시티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영리한 움직임에 맨시티의 수비수들은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맨시티는 올 시즌 보여주었던 경기력과는 반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전반전을 마쳐야만 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위치했던 손흥민은 88%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보여주며 토트넘이 맨시티보다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승리가 간절했던 맨체스터 시티의 펩 감독은 답답했던 전반전 경기 내용에 크게 실망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으며 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최전방 공격수에 위치했던 엘링 홀란드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패스 지원을 많이 받았던 홀란드보다 토트넘의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들을 힘들게 괴롭혔으며 손흥민이 패스 지원을 받는 곳으로 이적한다면 그의 가치는 지금보다 빛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펩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우리는 매우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오늘 경기는 힘든 경기가 될 것이라 예상했고 그동안 우리를 상대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손흥민은 우리의 최우선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을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 오늘 경기의 승패가 판가름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을 막기 위해 우리는 그에게 2~3명의 마크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게 선제 득점과 추가 득점을 기록했지만 경기 내용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볼 점유율은 토트넘에게 내주었고 준비했던 공격 패턴은 번번이 막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를 앞서가고 있을 때도 순간의 빈틈을 노리는 손흥민의 움직임 때문에 실점을 허용할 뻔한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결과만 보게 되면 우리가 여유 있게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토트넘의 수비 실책과 몇몇 선수들의 탐욕스러운 플레이만 아니었다면 승리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를 하면서 느낀 것은 손흥민은 토트넘에 있기에 너무나도 아까운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패스의 지원 없이 손흥민은 홀로 빛나고 있었고 폭발적인 스피드를 이용해서 단독 찬스를 만드는 장면을 보고 저는 뒤로 넘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 우승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수 보강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다재다능함을 보유하고 있고 폭발적인 스피드를 지니고 있는 손흥민은 오늘 경기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득점을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선수들의 패스 지원만 있다면 보다 많은 득점을 기록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경기를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며 손흥민과 인연이 돼서 다음 시즌 우리의 스쿼드에 그가 포함되길 희망합니다. 맨시티의 펩 감독은 이 같은 말을 해주었고 손흥민의 영입을 지지하는 케빈 더브라위너의 발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 우리는 아쉽게도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하며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리그 우승은 남아있는 경기를 집중하다 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음 시즌에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원한다면 손흥민과 같은 월드클래스의 영입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맨시티의 감독과 주축 선수들은 손흥민의 영입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실시간 해외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펩 감독과 케빈 더브라위너의 말처럼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의 우승을 맨시티가 원한다면 손흥민의 영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오늘 경기를 유심히 볼 때 홀란드는 패스 도움을 많이 받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와 반대로 토트넘의 선수들은 손흥민에게 패스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눈에 들어왔어. 클루셉스키는 손흥민이 프리찬스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무리하게 슈팅을 날리기 시작했고 이날 경기에서 메디슨은 무엇 때문에 경기를 출전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 능력이 좋은 선수가 어느 팀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날 경기를 통해 여실히 증명되었다고 생각해. 오늘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한 엘링 홀란드는 페널티킥골과 케빈 더브라위너의 완벽한 패스를 통해 매우 쉽게 득점을 기록한 반면 토트넘의 손흥민은 너무나도 힘든 싸움을 팀에서 홀로 하고 있는 것이 안쓰러워 보였어. 아스널을 우승시켜주는 것보다 챔피언스리그를 진출하지 않는 것이 북런던의 라이벌인 팬의 입장으로 볼 때 올바른 선택이라 생각해. 하지만 확실한 것은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를 진출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토트넘의 간판 선수인 손흥민을 이제는 놓아줘야 할 때가 왔어. 왜냐하면 손흥민은 그동안 토트넘에서 많은 희생을 해왔고 남아있는 선수 생활 동안 우승 트로피가 필요한 손흥민은 이적이 절실한 상황이야. 다음 시즌 토트넘이 선수 보강을 한다고 해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 팀 내에서 득점력이 좋은 손흥민의 득점력을 팀원들이 도와줘야 하는데 개인 욕심이 많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토트넘은 손흥민의 기량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여. 올 시즌 손흥민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많은 득점을 성공했고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움을 기록한 것을 볼 때 빅클럽에서의 오퍼는 당연하고 레비 회장은 손흥민을 놓아줘야 할 때야. 레비 회장이 손흥민을 붙잡기 위해 여러 가지 재계약 협상 카드를 내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손흥민이 승낙하지 않은 것은 매우 바람직한 선택이야. 만약에 레비 회장이 손흥민을 놓아주지 않는다면 손흥민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적료 없이 빅클럽으로 이적해서 레비 회장을 힘들게 해주길 바랄 뿐이야.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